허름한 아파트 복도, 구두 굽소리 탁탁. 지연이 코를 막으며 다가온다. 지연. 이런 데서 사세요? 냄새가 배겠네요. 무릎 꿇은 말순, 걸레를 움켜쥔 손이 떨리고 눈물이 뚝뚝 떨어진다. 민수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끝내 아무 말도 못한다. 말순. 내가 자식 앞길에 집만 되는구나.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 속 어머니 마음이 느껴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무료이니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서울 변두리 낡은 아파트 단지에 첫 햇살이 스며듭니다. 20년 넘은 회색빛 건물들 사이로 아침 공기가 차갑게 흐르고 복도 곳곳에는 밤새 쌓인 먼지와 낙엽들이 흩어져 있어요. 72세 김말순이 플라스틱 대야에 물을 받아 나오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후, 숨을 크게 내쉬며 말순은 걸레를 물에 적십니다. 관절염으로 뻣뻣한 손가락을 주물러가며 걸레를 꽉 짜내죠. 무릎을 바닥에 대고 앉아서 이웃집 현관문 앞부터 차근차근 닦기 시작합니다. 허리가 굽어서 고개를 숙이고 일하는 모습이 더욱 구부정해 보여요. 301호 박 아줌마네 문 앞에는 어젯밤 술에 취해 올라온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담배꽁초와 침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지만 말수는 표정 하나 찡그리지 않고 꼼꼼히 치워냅니다. 그래도 내가 손 닿은 곳은 깨끗해야지. 이게 내 몫이니께. 속으로 중얼거리며 바닥에 무릎을 대고 기어가면서 구석구석 닦아내죠. 302호로 넘어가면서 말수는 잠깐 일어서서 허리를 펴봅니다. 아이고. 작은 신음소리가 새어나오지만 금세 다시 무릎을 꿇고 일을 계속해요. 젖은 걸레를 꽉 짜면서 나오는 더러운 물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짓습니다. 이렇게 매일 닦아도 또 더러워지는 게 인생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아침 7시쯤 되자 아파트 주민들이 하나둘 출근길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젊은 직장인이 말순 앞을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건넵니다. 그래, 잘 다녀와라. 말순은 환한 미소로 대답하며 손을 흔들어 주죠. 하지만 그 젊은이가 지나간 후의 표정에는 어딘가 쓸쓸함이 배어 있어요. 303호 현관문 앞에서 말순은 잠깐 멈춰섭니다. 문틈새로 보이는 깔끔한 현관과 비싼 신발들을 보며 한숨을 쉬어요.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묵묵히 걸레를 적셔서 문 앞 바닥을 닦기 시작하죠. 오전 9시 드디어 3층 복도 청소가 끝났습니다. 말수는 대야에 담긴 시커먼 물을 보며 뿌듯해합니다. 이제 4층으로 올라갈 차례예요. 무거운 대야를 들고 계단을 오르는 모습이 힘겨워 보이지만 말수는 꿋꿋하게 한 계단씩 올라갑니다. 4층에 올라가자마자 복도 끝에서 큰 목소리가 들려와요. 야, 김아줌마. 또 청소해. 402호에 사는 젊은 아주머니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오면서 소리칩니다. 그럼요, 해야죠. 말순이 웃으며 대답하자 그 아주머니는 에이, 그럴 시간에 집에서 쉬지 하며 지나갑니다. 하지만 바로 그 아주머니가 쓰레기 봉투에서 흘린 음식물들을 보며 말순은 다시 걸레를 적십니다. 김치 국물과 밥알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지만 투덜거리지 않고 차분히 치워내죠. 사람 사는데 어쩔 수 없지. 속마음을 달래며 더욱 꼼꼼히 청소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말수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305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이 집도 다른 집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새삼 느끼게 돼요. 20년 된 낡은 벽지, 군데군데 뜯어진 장판, 녹슨 수도꼭지. 그래도 매일 정성스럽게 닦고 치워서 나름 깔끔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계란 몇 개와 김치, 그리고 어제 남은 밥이 전부네요. 말수는 계란 하나를 꺼내서 후라이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지글지글 기름 소리가 작은 부엌에 울려 퍼져요. 민수는 잘 먹고 다니나. 아들 생각을 하며 혼자서 간단히 점심을 해결합니다. 오후 2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일찍 왔어요. 45세 민수가 정장 차림으로 들어오네요. 중견 제조업체에 다니는 성실한 직장인인 민수는 오늘 오후에 연차를 내고 일찍 퇴근했어요. 어머, 왜 이렇게 일찍 와? 말순이 놀라며 묻자 민수는 잠깐 망설이다가 입을 열어요. 엄마,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민수의 표정이 진지해지자 말순도 덩달아 긴장됩니다. 무슨 일인데? 지연이라고 회사 동료 소개로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말순의 눈이 반짝입니다. 오, 그래. 좋은 사람이야? 네,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민수가 말끝을 흐리자 말순이 걱정스럽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뭐? 내일 저녁에 엄마께 인사드리러 오겠다고 하네요. 민수의 말에 말순의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기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특히 이런 허름한 집을 보여주는 게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앞서요. 그래, 좋지. 그런데 이 집이 좀 낡아서. 말순이 주위를 둘러보며 한숨을 쉽니다. 엄마, 괜찮아요. 지연이는 그런 거 안 따져요. 민수가 어머니를 위로하지만 목소리에는 자신도 약간의 걱정이 배어 있어요. 36세 지연은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커리어 우먼이거든요. 민수보다 연봉도 높고 생활 수준도 다른 편이죠. 저녁을 먹으면서도 두 사람은 내일 일을 생각하며 조용히 밥을 씹습니다. 말수는 벌써부터 무엇을 준비할지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맛있는 거 해놔야지. 하지만 냉장고 사정을 생각하면 걱정이 앞섭니다. 밤 10시가 넘어 민수가 잠든 후에도 말수는 잠이 오지 않습니다. 내일이면 아들의 예비 며느리를 처음 보게 될 텐데 과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걱정 때문이죠. 창문 밖 다른 아파트 불빛들을 바라보며 말수는 조용히 기도합니다.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구나. 우리 민수 행복했으면. 다음 날 저녁 6시 말수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낡은 소파에는 깨끗한 덮개를 씌우고 바닥도 평소보다 더 꼼꼼히 닦았어요. 냉장고에 있던 마지막 돈으로 시장에서 산 나물들로 정성스럽게 반찬을 만들었죠. 비록 고급스럽지는 않지만 정성만큼은 가득 담았습니다. 엄마, 곧 올 거예요. 민수가 현관에서 신발을 정리하며 말합니다. 정장 바지를 다리미질해서 입고 평소보다 단정하게 차려입었어요. 하지만 표정에는 긴장감이 역력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 알겠다. 말순도 오래된 재킷을 꺼내 입으며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다시 한번 빗어봅니다. 6시 30분 복도에서 구두 굽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해요. 딱딱딱 규칙적이면서도 날카로운 소리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말수는 현관문 앞에서 숨을 고르며 기다리고 민수는 손바닥에 땀이 날 정도로 긴장하고 있어요. 딩동. 초인종 소리와 함께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민수 씨, 저예요. 민수가 불이 나게 문을 열자 36세 지연이 들어섭니다. 키 높은 하이힐에 깔끔한 원피스를 입고 값비싼 핸드백을 든 모습이 세련되어 보여요. 하지만 문을 들어서자마자 코를 살짝 찌푸리는 표정이 역력합니다. 어서 와요, 지연 씨. 말순이 환한 미소로 맞이하며 손을 내밉니다. 안녕하세요. 지연은 형식적으로 인사를 하지만 시선은 이미 집안 곳곳을 훑어보고 있어요. 낡은 벽지, 뜯어진 장판,
오래된 가구들. 모든 것이 지연의 눈에는 낡고 초라해 보입니다. 앉으세요. 차 준비했어요. 말순이 거실로 안내하며 소파를 가리키자 지연은 잠깐 망설입니다. 소파 위의 덮개가 깨끗하긴 하지만 그 아래 푹신함이 많이 꺼진 것이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조심스럽게 앉으며 핸드백을 무릎 위에 꽉 잡고 있어요. 말순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녹차를 내오자 지연은 컵을 보며 또 한 번 표정을 찌푸립니다. 오래된 찻잔이라 색이 바랜 것이 역력히 보이거든요. 감사합니다. 입으로는 고맙다고 하지만 차를 입에 대지는 않습니다. 민수 씨가 지연 씨 이야기 많이 해주셨어요. 좋은 직장에 다니신다면서요? 말순이 친근하게 말을 걸어보자 지연은 건성으로 대답해요. 네, 그냥 회사 다녀요. 하지만 시선은 계속 집안을 둘러보며 무언가를 평가하고 있는 듯합니다. 갑자기 지연이 코를 막으며 큰 소리로 말합니다. 민수 씨 어머니, 이런 데서 사세요? 냄새가 배면 결혼식장에선 민망하지 않을까요? 그 순간 거실에 침묵이 흐릅니다. 말수는 걸레질하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요. 눈에는 눈물이 맺히기 시작하지만 아무 말 없이 바닥만 다시 문지르기 시작합니다. 민수의 얼굴이 순간 붉어집니다. 지연 씨, 그런 말씀은. 하지만 말끝을 잇지 못하고 입을 다물어 버려요. 어머니를 감싸고 싶은 마음과 지연에게 미안한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이 역력합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너무 솔직했나 봐요. 지연이 웃으며 말하지만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어요. 오히려 자신의 말이 정당하다는 듯한 표정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런 환경에서는 좀. 말수는 여전히 바닥만 바라보며 걸레를 꽉 쥐고 있습니다. 엄마께서 청소 일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힘드시죠? 지연의 질문에는 동정이 아닌 은근한 무시가 배어 있어요. 괜찮아요. 몸 움직일 수 있을 때 해야죠. 말순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자 지연은 아, 그러시구나 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지연은 시계를 보며 일어섭니다. 시간이 좀 늦었네요. 저 가볼게요. 차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채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죠. 벌써요? 저녁이라도. 말순이 아쉬워하며 말하자 지연은 손을 흔들며 거절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지연은 민수에게 작은 소리로 속삭입니다. 민수 씨, 우리 잠깐 나가서 이야기해요. 민수는 어머니를 돌아보지만 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봐라 하고 말해줘요. 두 사람이 나간 후 말수는 혼자 거실에 남겨집니다. 지연이 앉았던 소파 자리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어요. 정성스럽게 준비한 차와 반찬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니 마음이 더욱 쓸쓸해집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두 사람의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와요. 솔직히 말해서 엄마 때문에 결혼하면 정확한 내용은 들리지 않지만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말수는 찻잔을 정리하며 속으로 중얼거려요. 내가 부족해서 애만 고생시키는구나. 오늘 지연의 반응을 보니 자신이 아들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고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자신은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그것이 아들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30분 후 민수가 혼자 돌아옵니다. 표정이 어둡고 무거워 보여요. 지연 씨는 먼저 가셨어요. 민수의 대답은 짧고 무뚝뚝합니다. 말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아요. 아들의 표정만 봐도 오늘 일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충분히 짐작이 가거든요. 그날 밤 말수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지연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아요. 이런 데서 사세요?
냄새가 배면 결혼식장에선 민망하지 않을까요? 마음 한편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혹시 지연의 말이 맞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말수는 조용히 눈물을 흘립니다. 오늘 하루 동안 느꼈던 수치심과 상처가 가슴 깊숙이 박혀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아들이 자신 때문에 곤란해하는 모습을 봤다는 것입니다. 지연과의 첫 만남 이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매일 퇴근 후 어머니와 마주하기가 어색했어요. 말순도 아들 앞에서는 평소처럼 웃으려 노력하지만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죠. 그런 미묘한 기류 속에서 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지연이 부모님과 상견례를 하고 싶다고 하네요. 저녁 식사 중 민수가 말하자 말순의 수저가 잠깐 멈춰요. 상견례? 네,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다고. 민수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강요당하는 듯한 뉘앙스가 배어 있습니다. 사실 지연이 상견례를 제안한 건 순수한 의도가 아니었어요. 지난번 민수네 집을 본 후 지연은 부모님께 이 상황을 털어놨고 지연의 어머니는 한번 제대로 만나봐야겠다며 상견례를 강력히 권했거든요. 지연 입장에서도 민수 가족의 수준을 확실히 파악하고 싶었죠. 언제 하는데? 말순이 물어보자 민수는 이번 주말 도심에 있는 한식당에서 하자고 하네요라고 답합니다. 도심의 한식당이라는 말에 말순의 마음이 무거워져요. 분명 비싼 곳일 텐데 자신이 그런 곳에 어울릴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토요일 오후 말순은 옷장을 뒤져서 가장 괜찮은 옷을 꺼내봅니다. 10년 넘게 입지 않았던 검은색 재킷과 어울리는 바지를 찾아 입어보죠.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어색하기만 합니다. 평소 집에서만 입던 편한 옷과는 너무 달라서 마치 다른 사람 같아요. 엄마, 준비 다 하셨어요? 민수도 평소보다 한층 격식을 차린 모습입니다. 새로 산 넥타이를 매고 구두도 반짝반짝 닦아서 신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긴장으로 가득하죠. 그래, 가자. 말순도 무거운 마음으로 집을 나섭니다. 지하철을 갈아타고 도심으로 향하는 동안 말순은 창밖 풍경을 바라봅니다. 높은 빌딩들과 화려한 간판들이 지나가지만 마음은 점점 위축돼요. 이런 곳에 사는 사람들과 과연 자신이 어울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입니다. 약속 장소는 강남구에 위치한 고급 한식당 궁중미였습니다. 입구부터 웅장하고 화려한 장식이 눈에 띄어요. 한복을 입은 직원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안내하는 모습에 말수는 더욱 움츠러들죠. 여기가 맞나? 속으로 중얼거리며 민수를 따라 들어갑니다. 예약된 룸으로 들어가자 이미 지연 가족이 와 있었습니다. 지연의 아버지는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근엄한 인상의 남성이고 어머니는 50대 후반으로 단정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옷차림을 하고 있어요. 두 사람 모두 민수와 말순을 보자마자 시선으로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민수가 정중하게 인사하며 고개를 숙이자 지연 아버지가 그래요. 앉으세요라며 차갑게 응답해요. 말순도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지만 지연 어머니의 시선이 말순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것이 느껴집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어색한 침묵이 흘러요. 지연이 어머니, 아버지, 저번에 말씀드린 민수 씨와 민수 씨 어머니세요라고 소개하자 지연 어머니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그래요, 반갑습니다. 지연이가 좋은 분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어요. 지연 어머니는 이미 말순의 옷차림과 분위기에서 경제적 수준을 가늠하고 있었거든요. 값싸 보이는 재킷, 오래된 핸드백, 어색한 자세.
모든 것이 지연 어머니 눈에는 격이 다르다고 보였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하자 지연 아버지가 본격적으로 탐색전을 벌입니다. 민수 씨는 어떤 일 하시나요? 제조업체에서 일합니다. 아, 그래요. 어느 정도 규모 되는 회사인가요? 질문 하나하나가 마치 신문하는 것 같아서 민수는 점점 위축되죠. 장모님께서는 뭐 하고 계세요? 지연 어머니가 말순에게 직접 물어보자 말순은 잠깐 망설입니다. 그냥 집에서 지내고 있어요. 청소일 이야기를 하기가 부끄러워서 얼버무리듯 대답하죠. 하지만 지연이 어머니는 아파트 청소일 하세요라고 덧붙입니다. 순간 테이블에 미묘한 정적이 흘러요. 지연 어머니의 표정이 살짝 굳어지는 것이 역력히 보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짧은 대답 후 지연 부모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아요. 그 시선에는 역시 그럴 줄 알았다는 뜻이 담겨 있었죠. 민수 씨, 장모가 될 사람이 이런 환경에 사는 게 괜찮겠습니까? 지연 어머니가 직설적으로 말하자 분위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습니다. 사돈 체면이 있잖아요. 이 말에 말수는 물컵만 바라보며 속으로 응조려요. 내가 부족해서 애만 고생시키는구나. 민수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지만 침묵을 택합니다. 어머니를 감싸고 싶은 마음과 지연 가족 앞에서 체면을 지키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그 모습을 본 말순의 마음은 더욱 아파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연 아버지가 입을 열어요. 결혼이라는 건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겁니다. 서로 수준이 맞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에 말수는 수저를 놓고 조용히 고개를 숙입니다. 지연은 부모의 말에 동조하며 덧붙여요. 민수 씨도 이해하시죠? 저희 가족들도 체면이 있어서. 민수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고 말수는 마음속으로 결심을 굳혀가고 있었어요. 더 이상 아들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식사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빨리 끝났어요. 계산을 할 때도 지연 아버지가 우리가 낼게요라며 말순과 민수가 손도 댈 수 없게 했죠. 그 순간 말순은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절감합니다. 헤어질 때 지연 어머니가 말순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여요.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요. 하지만 우리 지연이 미래를 생각하면 말을 끝까지 하지는 않았지만 의미는 충분히 전달됐죠.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말순과 민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각자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죠. 말순의 마음속에서는 오래된 기억이 스쳐가기 시작합니다. 혹시 아직 그게 남아있을까? 그 순간 할머니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상견례 이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습니다. 민수는 매일 퇴근 후에도 지연과 긴 통화를 하며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어요. 말수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지지만 아무 말하지 않고 지켜볼 뿐입니다. 엄마,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목요일 저녁 민수가 서둘러 외출 준비를 합니다. 어디 가는데? 말순이 물어보자 민수는 지연이랑 만나서 이야기할 게 있어요라며 대답해요. 요즘 들어 이런 일이 잦아졌습니다. 지연이 민수를 자주 불러내서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그날 밤 11시가 넘어서야 민수가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어둡고 무거워 보여요. 늦었네. 밥은 먹었니? 말순이 걱정스럽게 물어보자 민수는 네, 먹었어요 라고 짧게 답하며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평소라면 어머니와 차 한잔 마시며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곤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시간이 없어졌어요. 금요일 아침 민수가 출근 준비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엄마, 지연이가 내일 오후에 다시 올 거예요. 그래, 좋지. 말수는 웃으려 노력하지만 지난번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이번에는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네요. 민수의 말에서 불안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지연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더 단호한 표정을 하고 있어요. 명품 핸드백을 들고 하이힐을 신은 모습이 더욱 당당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형식적인 인사만 하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려는 듯한 분위기죠. 앉으세요. 차 준비할게요. 말순이 거실로 안내하려 하자 지연이 손을 저으며 거절해요. 아니에요. 오래 있을 거 아니니까요. 그 말에 말순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지연은 소파에 앉지도 않고 서서 말을 시작합니다. 민수 씨, 저희 부모님과 상의해 봤는데요.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배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환경에서는 결혼 생활을 시작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민수는 어머니를 힐끗 보며 당황한 표정을 짓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가 당황하며 묻자 지연은 더욱 직설적으로 말해요. 민수 씨, 솔직히 말해요. 이런 집에서 저보고 살라고요? 절대 못해요.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복도까지 울려 퍼집니다. 말수는 충격을 받아 말문이 막혀요. 지연 씨, 목소리 좀. 민수가 말리려 하지만 지연은 멈추지 않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청소이라는 거 제가 어떻게 감당해요? 제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하라고요? 잔인한 말들이 쏟아져 나오자 말순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해요. 이때 복도에서 소음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웃들이 몰려와 수군대는 소리가 점점 커져요. 무슨 일이야? 싸우나? 저 여자 누구야? 지연의 큰 목소리 때문에 아파트 전체가 술렁이고 있었어요. 지연 씨, 제발. 민수가 애원하듯 말하지만 지연은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 있어요. 제발 뭐요? 당신도 이 상황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말수는 두 사람 사이에서 어쩔 줄 모르며 서 있을 뿐입니다. 복도에서 이웃들의 목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려와요. 301호에서 무슨 일 나나? 저 젊은 여자가 말순 언니한테 소리 지르네. 아이고, 며느리 같은데.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말순의 귀에 하나하나 박혀들어요. 결국 민수가 지연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려 합니다. 밖에서 이야기해요. 하지만 지연은 손을 뿌리치며 더욱 큰 소리로 외쳐요. 싫어요. 여기서 끝내자고요. 그 소리에 더 많은 이웃들이 문을 열고 나와서 구경하기 시작합니다. 지연 씨, 제발 이해해 주세요. 민수가 간절하게 부탁하자 지연은 비웃듯 웃어요. 이해요? 뭘 이해하라고요? 이런 환경에서 사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말수는 가슴을 부여잡고 벽에 기댑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아요. 급기야 민수가 어머니를 뒤로 한 채 지연과 함께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엄마, 잠깐만 있어요. 그 말을 남기고 문을 닫아버리죠. 말수는 혼자 거실에 남겨진 채 무너져 내립니다. 이웃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전히 들려와요. 아이고, 말순 언니가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저런 며느리 만나면 고생이지. 민수도 참 못됐네. 어머니 두고 나가다니. 복도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말순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만듭니다. 1시간 후에야 민수가 혼자 돌아왔어요. 지연은 보이지 않습니다. 엄마.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보지만 말수는 고개도 들지 않아요. 지연 씨는 집에 갔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해요. 내가 자식 앞길을 막고 있는 건가? 말순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자
민수는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해요. 어머니를 위로하고 싶지만 지연의 말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서 복잡한 심정입니다. 그날 밤 말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오늘 있었던 일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고 이웃들의 시선이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내일부터 복도에서 이웃들과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걱정이 앞서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오래된 기억이 스쳐갑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말들, 그리고 집 어딘가에 숨겨두었다던 그것. 혹시 아직 그게 남아있을까? 말순의 마음속에서 희미한 희망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민수는 자기 방에서 지연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어요.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오늘 어머니의 상처받은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말수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여 마시며 생각을 정리해 봅니다. 지금까지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오히려 짐이 되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지연과의 갈등 이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파트 단지 안 분위기는 여전히 어수선합니다. 이웃들은 말순을 보면 동정 어린 시선을 보내고 복도에서 마주치면 괜찮으세요? 라며 조심스럽게 안부를 묻곤 해요. 말순은 괜찮다며 웃어 보이지만 마음속 상처는 깊어만 갑니다. 민수는 그 이후로 지연과 연락을 끊었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지연이 계속 연락해서 만나자고 하고 있었거든요. 민수 씨, 저번 일은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지연의 문자를 받을 때마다 민수는 갈등에 빠집니다. 수요일 저녁 민수가 조심스럽게 어머니께 말을 꺼냅니다. 엄마, 지연이가 정식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해요. 사과? 말순이 놀란 표정으로 되묻자 민수는 고개를 끄덕여요. 네, 지난번에 너무 실례했다고. 그래서 이번 주말에 제대로 된 상견례 자리를 다시 마련하고 싶다고 하네요. 사실 이것은 지연 어머니의 계획이었습니다. 지연 가족은 민수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기로 결심했지만 그 전에 한 번 더 만나서 확실하게 선을 그어놓고 싶었어요. 특히 지연 어머니는 한 번에 확실하게 끝내자며 치밀한 계획을 세웠죠. 이번에는 우리 집 근처 호텔 레스토랑에서 하자고 해요. 지연이 제안한 장소는 강남의 유명 호텔 내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평일 점심 코스가 인당 15만 원이 넘는 곳이에요. 말수는 그런 곳에 가본 적도 없거니와 무엇을 입고 가야 할지도 막막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말수는 또다시 오래된 옷장을 뒤집니다. 지난번에 입었던 검은 재킷은 너무 초라해 보이고 다른 옷들도 모두 낡아 보여요. 결국 동네 시장에서 파는 가장 괜찮은 블라우스를 하나 사서 입기로 합니다. 민수도 새 셔츠를 사서 입고 최대한 격식을 차렸어요. 호텔에 도착하자 말수는 입구부터 압도됩니다. 높은 천장과 화려한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모든 것이 웅장하고 고급스러워요.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안내하는 모습에 말수는 더욱 위축됩니다. 레스토랑에 들어서자 지연 가족이 이미 와 있었어요. 이번에는 지연 가족뿐만 아니라 지연의 언니 부부와 조카까지 함께 왔습니다. 총 5명이나 되는 지연 가족 앞에서 말순과 민수는 초라해 보였어요. 어서 오세요. 지연이 웃으며 인사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민수가 정중하게 인사하며 자리에 앉자 지연 어머니가 메뉴판을 건네줘요. 오늘은 우리가 대접할 테니까 편하게 드세요. 메뉴판을 받아든 말수는 당황합니다.
모든 음식 이름이 어려운 외국어로 되어 있고 가격도 평소 먹던 음식의 몇 배나 비싸요. 이건 뭔가요? 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지연의 언니가 킥킥 웃으며 대답해요. 아, 이건 프랑스 요리예요. 처음 보시나 봐요? 식사가 시작되자 지연 가족들은 본격적으로 공격을 시작합니다. 민수 씨 어머니, 평소에 이런 곳 자주 오세요? 지연 아버지의 질문에 말수는 고개를 저어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우리는 가족 모임 때마다 이런 곳에서 식사하거든요. 지연의 조카가 무심코 던진 말이 가장 큰 상처를 줍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이상한 냄새가 나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테이블이 순간 조용해져요. 지연 어머니가 쉿,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라고 말리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냄새? 말순이 당황하며 물어보자 지연이 웃으며 대답해요. 아, 아이가 그냥 하는 소리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그 말투에는 동의하는 뉘앙스가 배어 있어요. 말수는 혹시 자신에게서 정말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건 아닌지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모욕은 메인 요리가 나올 때 시작됐어요. 지연이 손님들에게 들리도록 큰 소리로 말합니다. 여러분,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시어머니 되실 분이 청소 아주머니세요. 결혼하면 저도 걸레 잡아야 하나요? 그 말에 주변 테이블 사람들이 킥킥대며 웃기 시작해요. 말수는 가슴을 부여잡고 숨이 막힐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이 느껴집니다. 저게 시어머니래 청소 일한다는데 아이고 며느리 고생하겠네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말순의 귀에 하나하나 박혀들어요. 지연 어머니가 결정타를 날립니다. 사실 우리도 고민이 많았어요. 집안격이 너무 달라서.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며 더욱 큰 소리로 말해요. 청소부와 사돈을 맺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레스토랑 안이 순간 조용해지며 모든 시선이 말순에게 집중됩니다. 민수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지만 여전히 고개만 떨구고 있어요. 어머니를 감싸고 싶지만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연 가족과 맞서기가 두렵습니다.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본 말수는 더욱 절망감에 빠져요. 민수 씨도 이해하시죠? 지연이 민수를 바라보며 확인 사살을 합니다. 이런 환경 차이를 극복하기는 힘들잖아요. 민수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어요. 어머니와 지연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 너무 괴롭습니다. 말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죄송해요. 작은 목소리로 사과하며 레스토랑을 뛰쳐나가려 해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서 비틀거리며 테이블에 부딪혀 물컵을 넘어뜨리고 맙니다. 아이고. 물이 지연의 옷에 튀자 지연이 소리를 지릅니다. 이 옷 얼마인 줄 아세요? 주변 사람들이 더욱 주목하기 시작하고 호텔 직원들도 달려와서 상황을 정리하려 해요. 말수는 인생에서 가장 큰 치욕을 맛보며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립니다. 엄마. 그제야 민수가 일어나서 어머니를 부축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레스토랑 앞 모든 사람들이 말순을 바라보며 수군거리고 있어요. 저 할머니 뭐야? 청소불의 아이고 불쌍의 말순은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레스토랑을 나옵니다. 호텔 로비에 나와서 말순은 벤치에 주저앉아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눈물이 그칠 줄 모르고 흘러내립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왜 이런 모욕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민수도 어머니 옆에 앉아서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말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아요. 마음속으로는 결심을 굳히고 있었거든요.
더 이상 아들의 인생을 망치는 짐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호텔에서의 굴욕적인 하루가 지나고 말수는 집에 돌아와서도 한마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엄마 밥 드세요라고 말해도 고개만 젓고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봐도 그저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평생 이런 치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말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정말 민수에게 짐만 되는 존재일까? 청소 일을 하는 게 그렇게 부끄러운 일일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한편으로는 지연의 말이 틀린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회사에 가기 전 어머니 방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엄마 출근해요.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방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민수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을 나섰고 말수는 그제야 방에서 나와 거실로 향했습니다. 혼자 남은 집안이 유난히 조용하게 느껴져요. 평소라면 이웃집 청소를 하러 나갔을 시간이지만 오늘은 나갈 기운도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말수는 문득 발밑 바닥을 내려다보게 됐어요. 20년 넘게 밟고 다닌 낡은 장판이 여기저기 들뜨고 색이 발해 있었죠. 이 집도 참 많이 낡았구나. 말순이 한숨을 쉬며 중얼거릴 때 갑자기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몇 달 전 병상에서 하셨던 말씀이었어요. 여보, 언젠가 정말 힘들 때가 오면 방 안장판 밑을 한번 보시오. 그때는 병이 많이 진행된 상태라 정신이 오락가락하셨거든요. 말수는 그냥 헛소리려니 하고 넘어갔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남편의 목소리가 유난히 진지했던 것 같아요. 설마. 말수는 천천히 일어나서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안방에 들어서자 침대 옆 구석진 곳의 장판이 다른 곳보다 조금 더 들떠 보였어요. 평소에는 침대 때문에 잘 보이지 않던 부분이었죠. 말수는 무릎을 꿇고 그 부분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다른 곳과 달리 못자국이 없이 그냥 올려놓기만 한 것 같았어요. 손을 떨며 장판을 조심스럽게 들춰보니 바닥에 작은 틈이 보였습니다. 마치 뭔가 숨겨놓을 수 있게 만들어진 공간 같았어요. 이게 뭐지? 말수는 더욱 조심스럽게 그 틈을 벌려봤습니다. 손가락이 닿는 곳에서 뭔가 딱딱한 물건이 만져졌어요. 꺼내보니 비닐봉지에 쌓인 서류 뭉치와 작은 통장이었습니다. 비닐봉지에는 습기가 차지 않도록 제습제까지 넣어져 있었어요. 남편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보관해뒀는지 알 수 있었죠. 이게 대체 뭐길래? 말수는 비닐봉지를 조심스럽게 뜯어봤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것은 낡은 토지 대장이었어요. 말순이 젊었을 때부터 알고 있던 서울 외곽의 그 땅 이야기였죠. 남편이 결혼 초기에 언젠가 쓸모가 있을 거야라며 산 그 땅. 당시에는 논밭뿐이라 별로 가치 없어 보였던 곳이었는데 지금 보니 토지 대장의 주소가 낯익었어요. 이 주소가. 말수는 며칠 전 TV 뉴스에서 본 것 같았어요. 대규모 개발 계획이 발표된 그 지역 말이에요. 손을 떨며 서류를 더 자세히 살펴보니 토지 면적이 상당했습니다. 당시에는 평당 몇만 원 하던 땅이었는데 지금은. 두 번째로 나온 통장을 보고 말수는 더욱 놀랐습니다. 남편 명의의 오래된 적금 통장이었는데 만기가 이미 지나서 자동으로 연장되고 있었어요. 원금과 이자를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었죠.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숨겨뒀던 거예요. 여보,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생전에 얼마나 가족 미래를 걱정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특히 자신이 먼저 가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준비를 해뒀던 거죠.
당신이 이런 걸 숨겨뒀구나. 마지막 서류는 땅 매매와 관련된 최근 감정서였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누군가에게 부탁해서 받아둔 것 같았어요. 그 감정서에 적힌 금액을 보고 말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수십억 원. 평생 상상도 못한 큰 돈이었어요. 이제야 내 손으로 애를 살릴 수 있겠구나. 말수는 서류들을 가슴에 안고 흐느꼈습니다. 그동안 청소 일을 하며 받은 모든 모욕과 상처가 한순간에 치유되는 느낌이었어요. 자신이 결코 초라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죠.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 돈이 있었다면 그동안 왜 이런 고생을 했을까? 남편은 왜 이런 비밀을 혼자 간직하고 있었을까? 아마도 평범하게 살아가길 원했던 남편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봤어요. 서류를 다시 정리하며 말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돈으로 민수와 함께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갈 수도 있고 지연 같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그것이 옳은 일일까요?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말수는 서류들을 다시 비닐봉지에 넣어 원래 자리에 보관했습니다. 아직은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특히 민수에게는 더욱 그랬죠. 이 비밀을 어떻게 사용할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했거든요. 저녁에 민수가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말순의 표정이 평소와 달라 보였어요. 엄마, 좀 나아지셨어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자 말수는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많이 나아졌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뭔가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말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어요. 남편이 남겨준 마지막 선물 덕분에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됐거든요. 내일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장판 밑에서 비밀을 발견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말수는 그동안 혼자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언제 공개할지, 무엇보다 지연과 그 가족들에게 어떻게 대응할지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죠. 복수가 아닌 진실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목요일 저녁, 민수가 긴장된 표정으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지연이가 연락했어요. 또, 말순이 담담하게 반응하자 민수는 의외라는 듯 쳐다봅니다. 평소 같으면 걱정하거나 불안해했을 텐데 어머니가 너무 평온해 보였거든요.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양쪽 부모님이 모두 모여서 정리하고 싶다고 하네요. 민수의 말에 말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좋다. 만나자. 민수는 어머니의 반응이 너무 의외라서 당황스러웠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지난번에 그렇게 상처받으셨는데. 괜찮다. 이번에는 내가 준비할 게 있어서 말이다. 말순의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자신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가 무슨 준비를 한다는 건지 궁금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스스로 결정한 일이니 믿고 따르기로 했죠. 토요일 오후 다시 같은 호텔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도 지연 가족이 장소를 정했는데 아마 지난번처럼 말순을 위축시키려는 의도였을 거예요. 말순은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오래된 재킷이지만 깨끗하게 다려서 입고 작은 핸드백도 준비했어요. 특히 오늘은 특별한 것을 챙겼습니다. 검은색 봉투 하나를 핸드백에 넣었죠. 그 안에는 토지 관련 서류들과 통장이 들어 있었어요. 말수는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을 점검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은 당당하게 하자. 호텔에 도착하니 지연 가족이 이미 와 있었어요. 이번에는 지연의 삼촌 부부까지 함께 왔습니다.
총 7명이나 되는 지연 가족 앞에서 말순과 민수는 여전히 초라해 보였죠. 하지만 말순의 표정만큼은 지난번과 달랐어요. 당당하고 침착한 모습이었거든요. 어서 오세요. 지연이 인사하며 자리를 안내합니다. 지연 어머니는 말순을 보며 비웃듯 미소를 지어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해서 이렇게 모였어요. 지연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합니다. 네, 더 이상 시간을 끌 필요는 없죠. 식사가 시작되자 지연 가족들은 본격적으로 말순을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우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지연 삼촌이 입을 열어요. 솔직히 말해서 집안 격차가 너무 크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결혼을 진행하는 게 맞을까요? 지연 어머니가 더욱 직설적으로 나섭니다. 민수 씨 어머니도 이해하시죠? 우리 지연이는 대기업에 다니고 연봉도 높아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청소 일을 한다면 말을 끝까지 하지는 않았지만 의미는 충분히 전달됐죠. 민수는 또다시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하지 못해요. 지연도 민수 씨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우리는 서로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에요라며 선을 긋습니다. 주변 테이블 손님들도 슬슬 이쪽을 주목하기 시작해요. 그때까지 조용히 듣고 있던 말순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작지만 분명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지연 가족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말순을 바라봅니다. 뭔가요? 말순은 핸드백에서 검은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습니다. 제 체면이 그렇게 부족한가요? 봉투에서 토지 관련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제 평생의 살림입니다. 첫 번째로 꺼낸 토지 대장을 보자 지연 아버지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죠? 서울 외곽개발 예정지 토지 소유권입니다. 말순의 답변에 지연 가족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해요. 특히 지연 삼촌이 서류를 자세히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이 면적이면 지연 삼촌이 중얼거리자 말순이 두 번째 서류를 꺼냅니다. 최근 감정서입니다. 현재 시세로 평가한 금액이 나와 있어요. 감정서에 적힌 숫자를 본 지연 가족들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해요. 수십억 원이라는 금액이 적혀 있었거든요. 마지막으로 통장을 꺼내 보입니다. 그리고 이건 남편이 평생 모아놓은 적금이에요. 통장의 잔액을 본 지연 어머니가 입을 다물지 못해요.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말순이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직도 제 체면이 부족합니까? 순간 레스토랑 안이 조용해져요. 주변 테이블 손님들도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이쪽을 바라봅니다. 지연은 완전히 당황한 상태예요. 이게 정말이에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자 말순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모두 진짜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확인받을 수도 있어요. 민수도 어머니를 놀란 눈으로 바라봅니다. 이런 비밀이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지연 아버지가 서류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봅니다. 이 토지가 정말 어머님 소유인가요? 네, 남편과 제가 젊었을 때 산 거예요. 별것 아닌 줄 알았는데 개발되면서 값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말순의 담담한 대답에 지연 가족들은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특히 지연 어머니가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무시하고 깔보던 상대가 사실은 자신들보다 훨씬 부유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그럼 왜 청소 일을? 몸이 움직이는 동안은 일을 해야죠. 놀고 먹는 건 제 성격에 안 맞아서요. 이때 민수가 무릎을 꿇으며 어머니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는 아들을 보자 말순의 마음도 뭉클해져요. 이제야 깨달았구나. 지연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말순에게 다가갑니다. 어머니, 제가 오해했어요. 다시 생각해보니. 하지만 말순은 손을 내저으며 거절해요. 됐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에요. 지연 가족들의 돌변한 모습을 보니 더욱 실망스러웠거든요. 호텔 레스토랑에서의 반전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연과 그 가족들은 급하게 연락해서 사과하고 다시 만나자고 했지만 말순은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이미 마음이 정해졌습니다라는 짧은 답변만 남겼죠. 민수도 지연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민수는 그 이후로 매일 어머니에게 사과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어머니를 모르고 살았는지, 얼마나 부끄러운 행동을 했는지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괜찮다. 이제 다 지난 일이니까. 말순은 아들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말순은 오랜만에 청소 도구를 들고 복도로 나왔어요. 이웃들이 반갑게 인사합니다. 말순 언니, 요즘 어디 아프셨어요? 괜찮아요. 그냥 좀 쉬었어요. 말순은 환한 미소로 대답하며 평소처럼 걸레질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점이 있었어요. 말순의 표정과 자세에서 당당함이 느껴졌거든요. 같은 청소 일을 하더라도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갖게 된 거죠. 내가 손 닿은 곳은 깨끗해야지.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302호 박 아줌마가 나와서 말을 걸어요. 언니, 그런데 요즘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좋은 일이라. 말순이 잠깐 생각해 보더니 웃어요. 그냥 마음이 편해졌어요. 사실 돈이 생겨서가 아니라 자신을 받아들이게 됐기 때문이었어요. 오후에 민수가 일찍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요즘 민수는 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엄마, 오늘 기분이 어때요? 좋아. 날씨도 좋고. 말수는 부엌에서 민수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엄마, 그런데 그 땅 일은 어떻게 할 거예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말수는 잠깐 생각해 봅니다. 글쎄, 급할 것도 없고 천천히 생각해 보자. 사실 말수는 그 돈으로 무엇을 할지 이미 계획을 세워뒀지만 아직 아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민수가 진지하게 말합니다. 엄마, 저 이제 다른 사람 만날 생각 없어요. 엄마랑 둘이 살면서 효도할래요. 말순이 웃으며 대답해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좋은 사람 만나면 결혼해야지. 아니에요, 정말로요. 하지만 말순은 아들이 혼자 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했거든요. 다만 이번에는 사람됨을 먼저 보고 만나길 바랐죠. 돈이나 집안보다는 마음이 착한 사람을 만나거라. 네, 엄마. 수요일 오후 말수는 동네 은행에 갔습니다. 남편이 숨겨둔 통장의 정확한 잔액을 확인하고 토지 관련 서류들도 정리하려고요. 은행 직원이 통장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어머님, 이 적금 상당한 금액이네요. 그래요? 남편이 모아둔 건데 저도 오늘 처음 확인해 봐요. 은행에서 나오는 길에 말수는 동네 문구점에 들렀어요. 예쁜 편지지와 봉투를 샀죠. 집에 돌아와서 정성스럽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웃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편지였어요. 그동안 따뜻하게 대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목요일 아침 말수는 각 이웃집 문 앞에 편지와 함께 작은 선물을 놓아뒀어요. 동네 떡집에서 산 팥떡이었죠. 항상 고마웠습니다라는 짧은 메모와 함께요. 이웃들이 하나둘 나와서 선물을 발견하고는 말순을 찾아왔어요.
언니, 이게 뭐예요? 그냥 감사 표시예요. 그동안 잘해주셔서. 말순의 답변에 이웃들이 감동받아 해요. 언니가 우리한테 고맙다니 말이 안 돼요. 언니가 우리 복도를 얼마나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304호 젊은 아주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해요. 그날 저녁 아파트 1층 공동공간에서 즉석 모임이 열렸어요. 이웃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말순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말순 언니 덕분에 우리 아파트가 얼마나 깨끗했는지 몰라요. 정말 고마웠어요. 민수도 함께 참석했는데 이웃들이 어머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민수야, 내 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야. 자랑스러워해야 해. 302호 할아버지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어요.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말순이 아들에게 말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결정한 게 있어. 뭐예요? 그 땅 팔아서 이웃들을 위해 쓸 거야. 아파트 놀이터도 새로 만들고 노인정도 꾸미고.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물어봅니다. 정말요? 응, 혼자 쓰기에는 너무 큰 돈이야. 이웃들과 나누면서 살고 싶어. 말순의 결정에 민수는 깊이 감동받았어요. 엄마, 정말 존경해요. 뭘 존경해? 당연한 일이지. 말순은 웃으며 아들의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금요일 아침 말순은 평소처럼 청소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이웃 아이 하나가 따라와서 도와주겠다고 해요. 할머니, 저도 도와줄게요. 7살 지민이가 작은 빗자루를 들고 왔어요. 고마워, 지민아. 말순은 아이를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복도를 닦고 있는데 햇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바닥에 반짝이는 무늬를 만들어요. 허름했던 복도가 이제는 따뜻하고 정겨워 보입니다. 말순은 걸레를 멈추고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참 예쁘구나. 할머니, 웃어요. 지민이가 말하자 말순은 활짝 웃어줍니다. 그 웃음에는 지난 모든 고통과 슬픔을 이겨낸 승리감이 담겨 있었어요. 돈이 생겨서가 아니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게 됐기 때문이었죠. 가난도 모욕도 결국 다 지나가는 거더라. 남는 건 지켜준 사람의 마음뿐이지. 말순이 속마음으로 중얼거리며 다시 걸레질을 시작해요. 눈가에 맺힌 주름 사이로 따뜻한 미소가 번집니다. 오후 햇살이 복도 끝까지 비춰오고 말순과 지민이가 함께 청소하는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아요. 진정한 행복은 돈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함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이야기를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